20대한테 해줄 부동산 얘기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는 아직 안 읽어봤어요.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이고요. 저희 가족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가족은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네요. 네. 50대 중반이신 부모님과 저 그리고 17살 동생이 함께 살고 있고요. 어머니가 250에서 300, 아버지가 250만 원의 월 수입이 있고 저는 그리고 과외를 하여서 월 60만 원씩 벌고 있고 최대한 용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0만 원씩 적금 들고 있고 주식도 조금 하고요. 주택 청약도 매월 10만 원씩. 2만 원은 안 되죠. 10만 원씩 넣어야 됩니다. 네, 10만 원씩 넣으며 총 800을 모았습니다. 저희 가족 총 지출은 월 200에서 300으로 들쑥날쑥하고요. 동생 밑으로 30에서 50만 원 정도 매월 들어가고 제 등록금도 들어가죠. 현재 저희 집 총 자산은 전세금 3억 2천 정도와 지방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물려줄 돈도 없고 빚도 없다 하시면서 엄청 자랑스러워 하세요. 저도 물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재테크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수가 좁더라도 조금만 고생하면 재건축될 것 같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나 대출을 부담스러워 하세요. 아직 취업하지 않은 대학생이라서 제가 갚아볼 테니 사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요. 아버님은 정년 걱정 없는 일을 하시지만 어머니는 정년이 5년 정도 남아 대출이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제가 알아본 곳은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 노원구 보람아파트 한신아파트, 그리고 방 2개에 화장실 1개, 18평 아파트가 5억 2천에서 3천. 네, 34년 차 된 470세대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187%. 이거 재건축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너무 똑똑해요. 네. 야, 이거 진짜. 나는 이 23살 대학생 때 와, 용적률을 계산해서 34년 차 470세대 아파트 재건축 보고 들어가면 어떠냐고. 진짜 와, 진짜 대박이죠, 사연. 이게 진짜 부럽습니다. 24살. 그리고 두 번째는 상계 벽산 아파트인데 방 2개, 화장실 1개, 25평이 5억 5천입니다. 용적률이 274%에 33년 차 583세대고요. 부모님은 3기 신도시 고향 창릉 혹은 집과 가까운 남양주 왕숙 청약 준비하고 계시고요. 청약 통장이 10년이 안 돼서 점수가 59점에서 61점 정도 된다는 점이 그래도 남양주 정도면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있죠. 네네. 대출 내서 아파트 매매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청약을 하는 게 좋을지 부모님께서 대출을 부담스러워 하시니 아무래도 저는 조용히 제 자산부터 차곡차곡 모으는 게 우선순위일까요? 주변에 조언 구할 어른이 없어 막막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도와주세요. 주변에 조언 구할 어른이 없어.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집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맞아. 어떤 집은 엄마 친구들이 와도 이런 거 물어볼 그게 돼요. 엄마 친구들이 와서 있어도 사과 깎아가지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집에서는 야 무슨 돈 얘기야. 너가 지금 대학생인데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지금 이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네. 그리고 유튜브만 있는 거야. 친구지. 어디 가서 부동산 얘기를 해. 24살 그러니까. 대학생이. 네. 효자인지 효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키운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제 그때 24살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 청약통장 만들기였어요. 그때는 청약통장을 3대주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참 만들기도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만들고 아빠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던데 이분은 재건축 아파트를 또 제가 요즘 재건축 재개발 강의 준비하면서 이게 상계 주공도 보고 있는데 너무 잘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솔루션은 3개입니다. 3개의 솔루션이 있나요? 네, 3개인데요. 상계주공 재건축 연한이 된 30년 차 된 아파트. 그러니까 이분이 뽑으신 아파트. 잠깐만요. 이 집 가족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4인 가족이고 아버지 250, 어머니 250. 그래서
자기 20만 원 저축, 네. 그리고 총 지출이 200에서 300만 원 하고 있고 전세 3억이 대출 없이 돼 있고. 네, 땅이 있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땅 조금 있고. 네, 땅 조금 있는데 네네네. 어떤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고요. 예, 예. 아무튼 지금 보면은 기존에 이분이 찾았던 상계주공도 있고 네. 그다음에 청약 방법 하나,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약을 해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 세 개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세 잠깐만 개를. 다시 한번 얘기해 네. 주세요. 첫 번째가 재건축, 재건축, 두 번째가 청약, 그리고 세 번째는 청약을 해치지 않고. 해치지 않고. 왜냐하면 주택을 네. 매수하면 청약 점수의 무주택자 가점이 쑥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면 무주택 가점이 0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쑥 줄어드니까 청약을 해치지 않고 집을 마련하는 방법. 점수 그 집을 마련했는데 청약 점수를 까먹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있다는 거죠.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거부터 듣고 싶은데 하여튼 네. 네. 첫 번째 거부터 들어보죠. 네. 유튜브니까. 네. 첫 번째는 재건축 연한 30년인데요. 이분이 네. 찾은 아파트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재건축은요, 네. 그러니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30년 차가 넘어야 됩니다. 30년 연한이 지나야지 할 수가 네. 있어요. 재건축은. 네. 우리나라 법으로는 옛날에는 40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30년이 네. 돼서 사실 2021년도니까 1990년부터 네. 지금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권은. 네. 근데 할 수 있는데 하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뭔가요? 그게 안전진단. 그 안전진단이 그 이 안전진단이 안전진단이구나. 그 안전진단이에요. 네. 그래서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딱 한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준공된 단지는 또 있고요. 네. 지금 포레나 노원이라고 그렇죠. 지금 8단지. 입주를 했습니다. 그거는 조립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안전에 정말 극한,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부시고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조립식이었어요? 네, 조립식이었어요. 네네. 하여튼. 조립식인데 이게 네. 쌓아서 올리는 거죠. 네네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아파트는 조금 위험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5단지만 지금 안전진단에 통과를 됐습니다. 그럼 5단지 통과됐으니까 빨리빨리 진행되겠나 싶은데 네. 거기서 또 하나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또 뭔가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심의라는 걸 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서울은 우리가 택지지구 가면 일률적으로 똑같잖아요. 네. 막 높은 층 똑같고 이렇게 똑같이 짓는데 네네. 서울은 다르게 지어야 돼요. 아크로 리버파크 보시면 딱 느껴져요. 네. 아크로 리버파크는 막 이렇게 지고 맞아요. 막 베란다도 막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지는 거는 이제 서울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잠실주공 5단지를 보고 이거 네. 교도소냐고. 그 느낌 있네. 느낌이죠. 그래서 세상에 외국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미관으로. 네, 미관으로. 그래서 그게 네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미관도 통과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조합 설립부터 해가지고 쭉 네. 진행을 하는데 네. 지금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안전진단을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입주민에서 돈을 걷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걷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빨리 되는데 목동은 빨리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네. 그렇지만 지금 1단지, 6단지, 11단지, 16단지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예요. 네. 그래서 정밀도 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5단지는 정밀까지 통과를 했다는 네, 거죠. 5단지는 정밀까지 통과하고 18년도에 네. 통과를 했어요. 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이유는 그 예쁘게 짓는 거에 대한 건축심의가 계속해서 반려되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1월달에.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타이밍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계주공에서 거기 살고 계시니까 네. 잘 잡았어요. 이분이 이 단지를 공개해서 미안할 지경입니다. 왜요? 그 단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상계주공 한번 네. 지금 지도를 네, 한번 마우스 볼게요. 해보세요. 마우스. 부동산으로 보시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이걸로 보셔도 이걸로 돼요. 봐도 네, 컴퓨터 보여주세요. 네. 지금 메스틱 까놔야겠다. 네. 지금 5단지가 네. 여기 지금 노원역에 바로 이제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고
상계주공은 지금 네. 노원역하고 7호선 노원역하고 마들역 사이에 이렇게 네.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이제 외우실 때는 네.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네. 6단지 이렇게 밑에 이제 뭐 뒷단지라고도 하고 앞단지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네, 네, 근데 네. 그래서 5단지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재건축 아파트 입주 가능한 물건 이렇게 아하. 되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5억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맞지? 네. 이 요 탭이 위에 안 보여서 탭이? 탭이 네, 위로 위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5억에 이렇게 맥스 잡고 아까 5억 2천 정도 얘기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 6억, 6억에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5억에서 6억으로 봐가지고 네. 이분이 이제 적어도 방은 이제 2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방 2개까지 또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동성인 것 같아요. 이게 동생하고. 네. 그래서 방 2개 정도를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얼추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람 아파트가 여기 있거든요. 네. 단지가 크고 예쁩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낮다는 게 참 좋은 네. 거죠. 네. 근데 5억이 제일 싼 거고 그래서 네. 작은 그러니까 보면은 4인 식구가 살 수 있을까? 지금 사는 데는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넓은 집일 것 같은데 네, 네. 5억 2천. 이렇게 미닫이 있는 그 네. 방 3개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다른 데도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계주공이 또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옆 단지가 하게 되면 재건축은 재미난 거는 뭐냐면 옆에가 올랐다 하면 같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포레나 노원 네. 이 아파트로 인해서 네. 사실 이쪽 지역에 들끓는 현상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저 마포도 그렇죠. 마레프 들어오니까 쑥쑥쑥쑥 하잖아요. 그다음부터. 진짜 마레프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본격적으로는 되진 않았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진 게 신촌 그랑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있는데 그랑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뭐냐면 그 지역의 티핑 포인트라고 네, 하거든요. 네, 저는 네. 그래가지고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얘가 씨앗이 된 거예요. 얘가 없었으면 네. 어느 세월에 대해 막 이랬지만 막상 가봤더니 지어진 걸 한번 보면은 포레나 노원. 포레나 노원이 어떻게 이제 지어져 있는 걸 한번 보면은 바로 와. 맨날 낡아져 있는 아파트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 뭐지? 테트리스 같은. 바로 옆집이잖아. 네. 얘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입주민들의 의지가 강해지게. 강해집니다. 네. 그게 이제 티핑 포인트고 거기에 입주민들이 강해져서 그 전에 막 됐던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을 보면은 네. 이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상계주공이라서 네. 상계주공 재건축 연한 30년 차 된 거 자신이 찍은 아파트 괜찮습니다. 네, 네. 그거를 하시면 좋은데 이게 첫 번째 아니죠? 네.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넓고 사실 그게 제일 지금 비싸요. 네, 네.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고를 때는 그런 네. 걸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청약 점수가 있으니까 네. 이 점수로 최근에 당첨될 수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점수가 엄청 높아요. 근데 이게 높은 건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60 몇 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4인 가족의 최고 점수는 69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청약통장을 늦게 가입하는 바람에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 청약통장은 절대 깨는 것이 아니다라는 맞아. 걸 또 여기서 네, 느끼게 네, 네, 됩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게 청약통장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면 69점이 되면은 네. 모든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청약왕인 거죠. 네, 청약왕. 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네. 지도로. 지도를 잠깐만요. 보면 네. 이렇게 분양 지도가 있네요. 네, 분양 지도도 있습니다. 네.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위에 탭 중에 분양을 선택하시면 분양 지도를 볼 수 네. 있어요. 예.
지도를 너무 많이 봐서. 네. 최근에 분양 중인 게 있었습니다. 이게 예미지 아파트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분이 여기에 청약했으면 이게 당첨이 됐어요. 아, 이게 몇 점이었어요? 당첨권이? 이게 50점대였어요. 네. 50점 초반대였기 때문에 당첨이 가능한데 네. 그러면 계산을 하면 분양가가 4억에서 5억 4,200이니까 네. 사실 4천만 원만 있으면 계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긴 투기가열 지구니까 40%만 중도금 대출 나오니까 네. 5회차나 6회차에 4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당첨권인데 지금 생활 반경하고는 조금 멀어서 그죠. 직장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미리린이라고 이게 지금 5월 10날 네. 이제 분양을 합니다. 네. 1순위 접수를 해요. 어. 그래서 요거를 4월 30일이네. 30일이네. 발표일이 10날이고. 네. 그러니까 30일이면 내일이네요. 내일이네. 내일이네. 네. 내일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당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첨권이니까. 네, 그래서 청약을 하는 방법. 네. 여기서 이제 거주할 수 있다면 그리고 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지금 4천만 원이 필요하고 네. 5회차, 6회차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잔금 대출로 됐을 때 또 돈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좀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사실은 청약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네. 저도 베린몸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청약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저도 청약 얘기가 나오면 정말 재밌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뭐라 그러지? 그 돈 들어가는 스케줄이 네.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제 대학생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돈 계산해드립니다.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 유튜브 IMAP TV에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AP TV 구독해주세요. 네, 거기에 다 IMAP TV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네. 다 있대요. 돈 계산해드립니다라는 네. 제목으로. 하도 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잘 들어왔네. 지금 청약홈에 들어가면요. 네. 제가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너무 좋다. 청약 일정 및 통계에서 네. 분양 정보 경쟁률이 있습니다. 네. 아파트에 들어가세요. 네.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이제 청약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공급 지역은 인천이라서 인천을 넣고 분양 주택을 또 탭을 해요. 네. 다른 것도 다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단지가 예미지가 지금 경쟁률 가점이 나왔거든요. 네. 어제. 그래서 어제 봤더니 50점대였죠. 네. 57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당첨권이었던 거예요. 이 아빠가. 네. 당첨권인 건지 봤죠. 네. 그러면 지금 우미린 파크뷰로 이제 만약에 청약을 내일을 한다면 네. 이걸 눌러서 지금 4월 30일이 내일입니다. 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도 이분이 지금 노원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당해 지역이 돼요? 됩니다. 아, 여기 되는구나. 대규모 택지지구. 아. 이 특이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대규모 택지지구는 그 지역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인근 지역도 청약을 넣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쉬운 단어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써주고 인근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 써놓고 청약이라는 게 어려워. 부동산 처음 하는 사람 지금까지 무주택이었다가 하는 사람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말로 다 어려워요. 네. 일부러 그러나? 일부러 그러나 진짜. 하여튼 네 화면 네. 보여주세요. 예, 일정. 모집 공고문을 보게 됩니다. 네, 모집 여기 공고문 보기. 모집 공고문 이거 깨알 같은 거 다 봐야 돼요, 여러분. 네네. 네, 못 보죠. 네. 그런데 지금은 분양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분양가 이게 스케줄, 잔금 스케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계약금은 계약 당시를 넣는 거니까 네. 계약이 여기 날짜가 네. 있잖아요. 5월 20일에서 23일. 네. 요 날짜를 하고 탭이 어디 있지? 요거. 여기 네. 있나? 아 아닌데. 여기 아닌데? 잠시만요. 모집 공고문 보기 다시 누르면 다시. 네. 네.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이제 그 계약날 있잖아요. 네. 계약날 계약금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냥 지금 59A 타입을 그냥 위에 있는 거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를 하겠습니다. 네. 분양가는 3억 4,2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계약금을 3,420만 원을 이게 5월 그날 21일에서 24일 네. 사이에 내야 되고. 내면서 여러분들은 분양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지금 무주택자이니까 네. 지금
4회차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5회차는 11월 11일, 2022년 11월 15일 날 네. 계좌번호를 주면 거기다가 자기가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넣는 거는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 거 꼭 요거 5회차, 6회차가 있어요. 내 돈 1억은 있어야겠네요. 있어야죠. 네, 있어야죠. 그리고 잔금 지정일에 이 돈이 필요한데 네. 사실 이 돈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중도금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중도금 대출은 입주날 네. 만기 날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네. 갚아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갚지? 고민스럽죠. 뭐 2억 넘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 어떻게 갚지? 그리고 네. 이것도 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오롯이 그때는 분양권이었지만 잔금 될 때는 이제 집주인이 되는 거죠. 집문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아까 근저당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잔금 대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잔금 대출을 내서 그러면 중도금 같은 경우는 그게 없네요. 네, 그게 없죠. 근저당이 설정이 안 되죠. 네. 신용이죠. 신용이네요. 사실 신용이죠. 네. DTI, DSR을 안 보는 신용이죠. 네. 그래서 잔금 대출을 내서 이 돈을 다 갚게 되고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나옵니다. 잔금할 때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대출이 또 많이 나오면 또 이 대출금을 내서 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이 돈을 또 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금은 그 근저당을 잡아가지고 그 담보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네, 상환을 합니다. 입주일날. 네. 그 다음에 입주일날 내야 되는 1억 2천은 1억 2백은 어떻게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면 네. 사실 최소 이게 나오는 거고 최소 중도금은 나오고. 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시세가 오를 때. 오르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3억 네. 4천에 맞춰서 40%지만 네, 네. 이게 입주 당시에는 5억이 될 수도 네, 네, 네. 있잖아요. 그럼 근데 2억까지 그거는 나오죠.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은 최소 3억 4천 아니 3,400, 3,400, 3,400, 1억 네. 정도는 있어야죠. 네, 뭐한 안심이 2억 되고 2천은 있어야겠네. 네. 안심이 되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또 우리 아까 얘기했던 후순위 대출 아까 얘기했잖아요. 후순위 대출 아니면은 뭐 안 전세를 되면 주던지. 전세 주던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앞에 처음에 얘기를 한 게 여러분 꼭 네.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얘기한 거. 이렇게 자금 조달 방식이 여러 네. 가지가 있다. 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있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청약을 안 넣는 거는 네. 정말 안 네. 된다. 네, 네.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점수가 높은데도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인 거죠. 네, 네, 두 지금 번째 당첨권에 방법. 이미 당첨권에 네. 있는 거를 네. 한번 노려보는 거. 네. 전세를 넣어도 되고. 네. 네, 그렇죠. 이거 입주가 가까워지면은 그 뭐지 이거 사전 점검 때부터 막 세입자들 오더라고요, 같이. 맞아요. 네, 손잡고 가가지고 네. 보고 해서 입주 날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가 입주가 그때 전 시간에 말했듯이 여긴 택지지구잖아요. 네. 기존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입자를 들였을 때 세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좀 가정하에 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뭐 1억은 나오죠. 네, 그래도. 1억은 나오겠지. 네. 전세 1억은 내겠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3억 4천인데. 그런데 여기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대출을 내고 네. 후순위로 전세자가 들어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1억 주고 전세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전세 보증 보험을 들어드리고. 그렇게 좀 네. 수 그런 있는 식으로 할 방법이 수 있습니다. 있다. 네. 네. 그게 꼭 아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강남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도 하는데 왜 우리는 왜 못해? 그러니까 불법도 아닌데 네네네네. 할 그래서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이게 2번이에요. 가점 49점으로 가점이 59점에서 당첨됨. 내일 넣었으면 좋겠다. 네, 59점에서 61점 정도 되는 당첨권에 있는 일단 내일 거 네.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 네. 이게 두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재건축되는 아파트 얘기였고 네. 두 번째 그거였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사는데 그거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는 건 아니에요?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 번째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청약 내가 점수를 해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방법. 주택을 샀는데 응. 청약 점수가 안 깎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방법이 있어요? 네, 신기하죠. 그 주택을 사면 청약 점수가 날아갑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네.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 네. 아, 무허가 건물은 뚜껑.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뚜껑이 있죠. 네. 근데 이거 재건축에 뚜껑이 있어요? 재개발입니다. 지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재개발로 해야 돼요. 네, 상계동에 재개발이 있어서 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탭을 눌러서 재개발 탭을 누르세요. 네. 그럼 뭔가 뜹니다. 재개발도 있네요. 상계 뉴타운이 바로 상계주공 옆에 있습니다. 네네네. 아까 봤던 우리 보람 아파트 여기 바로 옆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상계 뉴타운은 지금 4구역은 입주를 했습니다. 네.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라고 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6구역은 이제 분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5구역하고 2구역하고 1구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런데 뚜껑? 뭐야?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건물인데 무허가예요. 이름이 무허가라서 마치 불법처럼 느껴지는 그것.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매수를 할 경우에는 청약 점수의 무주택자 가점이 0점이 되지 않는. 주택이 아니니까. 네, 주택이 아니니까. 근데 뭐지? 그러면 내가 살 수 없는데 좀 너무 낙후되니까 살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사두면 나중에 새 아파트 지금 바로 상계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 같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청약 점수를 해치지 않고. 근데 이런 거는 네. 이게 그러면 피가 얼마 정도 되나요? 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네. 안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소개하려고 했고요. 지금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허가 건물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합니다. 그 3억에서 4억 정도고 여기는 이제 그거잖아요. 내가 피 플러스 입주할 때 내는 추가 네, 분담금. 있어요. 이거 나중에 두 개 돈이 더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3억을 드린다고 해서 새 아파트를 그냥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새 아파트를 짓는 비용을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나중에 조금 내게 됩니다. 네. 지금 당장 필요 없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투자라든지 청약을 하기 전에 한번 해 보시면 또 네. 이제 프리미엄을 대게 되는데 지금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도 보여주세요. 그 무허가 건물은 이제 항공뷰로 보면 더 좋거든요. 여기입니다. 네. 항공뷰도 있구나. 네. 네이버 정말 네이버 비행기인가? 다음이 더 좀 좋은데 네. 지도는 다음이 훨씬 좋아요. 네네. 여기 보면 상계 뉴타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허가 건물로 이렇게 지금 쭉 보면은 여기가 지금 당고개역이니까 2구역입니다. 여기 좀 1구역에 무허가 건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확대를 하면 이 군데군데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땅은 아니고 네. 집만 있는 거. 집만. 그 땅은 시유지예요. 네. 그래서 시유지에서 지방 땅이고. 네, 그래서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돈을 또 내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요런 방법도 사실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근데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네, 돈이 모자라요. 네, 그래서 그죠? 최적의 방법은 청약입니다, 지금. 근데 근데 좀 멀어서 조금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이 찾은 거 너무 잘 찾았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볼 땐 이 24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장. 조합장.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재건축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첫 번째로 재건축 얘기를 한 거는 네. 들어가 살 곳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직접 살기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재건축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계가 틀리죠. 이건 아예 네. 지금 시작부터 안 한 거고 지금 네. 상계주공 1주공 같은 경우에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났기 때문에 네네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거는 지금 잉태도 안 한 애고 네. 저기 재건축 여기는 잉태도 안 한 거고 네네. 여기는 한 6개월 배가 부른 상태인 거예요. 재개발은? 예, 재개발은. 재개발은 지금 단계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사업시인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가 한 6개월 정도 부른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상계 센트럴 프로지는 애를 낳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속도에 대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좋은 건 좋은데 이제 속도를 또 그런데 네. 거주를 하면 좋죠. 거주를 하는 건 이거 재건축은 정말 그쵸. 괜찮아요. 요즘 정말 네.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하고 투자 가치까지 있는. 알겠습니다. 이 24살 정말 그렇죠. 똑똑한데요. 이 24살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모를 이 자녀분, 24살 자녀분의 예, 저희가 드리는 조언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마 집안을 일으킬 거예요. 네. 저도 집안을 일으켰습니다.